원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자. 자, 원자의 정의가 뭐지?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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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원자잖아. 그렇지? 어? 기본 입자.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입자. 맞긴 해. 근데 기본 입자라기보다는 물질을 구성하는 자, 최소 알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돼. 알갱이라는 개념으로. 알겠지? 그래서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최소 알갱이.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요 최소 알갱이고, 요 한 개의 원자는 물질이라는 개념을 가질 수 없다. 자, 물질의 성질을 갖지 않는다. 원자 한 개가. 근데 우리가 화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게 뭘까? 예외적인 거야. 예외적인 거. 그러니까 한 개 원자는 물질이 아니야. 그런데 예외가 있대. 자, 뭐가 있을까? 한 개의 원자가 물질이 되는 거. 뭐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단원자, 분자. 물질의 최소 입자가, 물질의 성질을 갖는 최소 입자가 분자야. 그래서 이제 이따가 분자도 하겠지만은, 그래서 입자라는 표현보다는 원자는 알갱이라는 표현이 제일 명확해. 알지? 자, 그 예외가 있어. 한 개의 원자가 물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외가 있다는 얘기는 한 개의 원자가 분자,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분자가 된다는 거야. 자, 단원자 분자가 있다. 뭐가 있을까? H? 수소? 수소는 H2야. 두 개 원자야. 자, 주기율표에서 18쪽이잖아. 비활성 기체. 그치? 비활성 기체. 헬륨, 네온, 아르곤. 우리가 이 비활성 기체를 왜 얘기하냐면은 이 비활성 기체가 반응성이 없는 기체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전자 배치가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하다는 거야. 그래서 안정한 전자 배치이기 때문에 요 18쪽의 전자 배치를 가지기 위해서 어떤 원소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고 어떤 원소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고 그래서 양이온이 되는 원소를 우리가 금속이라고 부르고 그 양이온이 안 되는 원소를 모두 묶어서 비금속이라고 부르고 그럼 그 비금속 중에서는 음이온이 되는 것도 있고 18쪽처럼 어떠한 결합을 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치?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이온 결합하고 자 비금속끼리 18쪽의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돼?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공유 결합을 형성하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 18쪽에서 또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알겠지? 자, 다음. 자, 우리가 원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얘기할 게 원자는 화학 반응에서 자, 새로운 원자가 만들어져? 안 돼. 기존에 있던 원자가 없어져? 안 없어져. 그래서 원자는 화학 반응에서 생성도 안 되고 소멸도 안 돼. 하지만 우리가 물리에서는 새로운 원자가 만들어져. 또 기존에 있던 원자가 쪼개져. 그래서 핵융합, 핵 분열을 얘기할 거야, 물리에서. 그러면 그 핵융합, 핵 분열은 화학 반응이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가장 최소 단위는 뭐다? 원자다. 그래서 원자 간의 결합, 그래서 화학 결합도 화학 반응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의 종류가 바뀌지 않는다면 화학 반응에 속한다.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 원자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반응 전에 탄소 원자가 10개가 있어. 그러면 반응 후에도 탄소 원자가 몇 개 있어야 돼? 10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화학 반응 전후에 자,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안 변한다. 일정하다. 그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전체 전후의 총 질량 또한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자, 이게 무슨 법칙? 그렇지. 왜 이래 목소리가 잠겼냐? 감기 걸렸어? 야, 공부는 체력이야. 질량 보존의 법칙.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있잖아.
내가 애들한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비타민C. 우리 몸의 면역작용, 면역을 높여주는 게 비타민C야. 그 피곤하면 비타민 B. 그래서 선생님도 비타민C 하루에 막 10알씩 먹어. 비타민 B 꼭 챙겨 먹고. 그래서 코로나 때도 선생님 코로나 안 걸렸어. 코로나 안 걸렸어. 내 옆에 막 코로나 걸리고 난리 나는데, 하다못해 우리 집에 식구들 다 코로나 다 걸렸단 말이야. 나만 안 걸렸어. 나 거의 한 10년째 막 비타민C를 하루에 10알씩 먹거든. 그러니까 웬만해서 감기 안 걸려. 독감도 안 걸리고. 그냥 감기가 독감이 올 것 같다 싶으면은 그냥 잠깐 있다가 그냥 하룻밤 지나면 사라지고 막 그래. 자,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다. 그러면 왜 이걸 강조하냐면은, 물론 이제 원자에 대한 법칙에서 뭐 질량 보존도 있고 배수비례 법칙도 있고 뭐 일정 성분비의 법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뭐 배수비례 법칙은 몰 개념에서 몰 문제 풀 때 우리 응용할 거야. 그럼 일정 성분비 법칙은 양적 관계 문제에서 풀 때 일정 성분비 이용해서, 그러니까 질량비 이용해서 양적 관계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 알려줄 건데, 일단 모든 기본은 요 질량 보존의 법칙. 그럼 우리는 이 질량 보존의 법칙 가지고서 어디에 사용하냐? 바로 화학 반응식 완성할 때. 프로페인을 연소시켜 CO2하고 물이 생깁니다. 그치? 그러면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개수를 일러놔. 그럼 탄소 원자 3개지? 그러면 생성물에도 3개가 돼야 되잖아. 근데 CO2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CO2 분자가 몇 개 있어야 돼? 그게 3개 있어야 돼. 앞에 3 붙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수소 원자가 8개니까, 그렇지. 앞에 4 붙이는 거야. 그럼 산소는 4개, 6개, 합이 10개니까, 그렇지. 그래서 2로 3, 4가 되는 거야.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는 화학 반응식을 완성시킬 것이다. 자, NO하고 O2가 반응해서 NO2가 돼. 그럼 하나를 일로 놓고 막 해도 되거든. 그리고 자, 여기에서 하나 우리 개수비 따질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이, 개수비는 간단한 뭘로 나타낸다? 정수비로 표현한다. 알겠지? 그럼 분수가 나오면 그 분수를 정수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하나를 일로 놓으면 분명히 분수가 나와. 그러면 또 다른 방법. 원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잖아. 똑같잖아. 그러면은 생성물의 원자가 짝수로 존재한다면 반응물에도 짝수로 존재해야 돼. 그치? 그럼 짝수, 산소 봐. 짝수. 근데 홀수지. 그럼 홀수를 짝수로 만들어주면 돼. 그럼 질소 원자 2개니까 앞에 2 붙여주면 나머지 끝나잖아. 그치? 그리고 실제 수능에서도 이런 게 나왔어. 철의 재련. 철의 재련.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요거. 근데 이게 내가 이 반응식을 써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를 일로 놓고 철 2개 앞에 붙이고 철 3개 앞으로 3 붙여. 근데 문제는 산소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지. 3군데. 근데 탄소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개수는 똑같아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가? 1, 2, 3 넣어보는 거지. 자, 이렇게 여기가 3이 되고 3이 되고, 자,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산소수 맞추면 여기가 이제 4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거를, 자,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 빠르게 풀어보자. 자, 이렇게. 그럼 얘랑 개수가 똑같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산소 봐봐. 산소. 자, 3개. 여기는 A개. 여기는 2A개. 그래서 A는 뭐가 돼? 3. 자, 그럼 여기에, 자, 여기를 B로 놓고, 여기를 B로 놓고, 마찬가지로 산소를 보면은, 자, 4개. 여기는 1B. 여기는 2B. 그래서 B는 4가 나오지. 이런 방법. 미적계수법 써도 되고. 그래서 질량 보존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완성시키는 데 쓸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응용하는 것이 있다. 뒤에 양적 관계 문제는 화학 반응식이 기본이잖아. 그럼 거기에 나오는 모든 화학 반응식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치? 만약 이런 식으로 자, X기체가 발생이 된대. 그리고 X기체에 대한 뭐 질문들이 막 나올 거야. 이거 양적 관계에서 기본으로 나오는 식이야. 그러면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보면 알겠지. 그러니까 아는 건 괜찮아. 근데 만약 모르는 반응식이 나왔는데 하나가 반응물이나 생성물 하나가 공란으로 딱 채워져 있어. 공란으로 비워져 있어. 그 얘가 뭐냐라고 막 물어볼 거야. 그러면 이렇게 가야 돼. 원자의 개수가 똑같아야지. 칼슘 지워. 자, Cl 2개 지워. 수소 2개 지워. 그러면 산소 하나 남고 산소가 3개 있고 하나 있으니까 지워.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요거잖아. 그 S가 CO2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개 반응식 주어진 다음에 여기에 반응물이든 생성물이든 이렇게 비어있는 경우가 꽤 나와.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반응식 바로 딱딱 집어넣고 풀면 되는데 만약 이거 모르겠어. 이거 뭐지? 빨리 이 방법 써서 풀어보면 돼. 그리고 화원을 하다 보면은 뒤에 이제 우리가 화학 평형이 나오기 때문에 그 평형도 화학 반응식을 이용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반응식을 이용해서 정반응과 역반응의 뭐 이런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제 푸는 건데, 그럼 그 반응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주어지는 반응식이면 괜찮지만 말로 그냥 설명이 돼. 그럼 내가 그걸 풀려면 반응식을 일단 써줘야 되거든. 그리고 나서 막 풀어야 된다면 양적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할 때 자, 뭔가 내가 헷갈린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가면서 찾아주면 되는 거야. 자,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원자에 대한 거 할 때 일단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 바로 이렇게 사용이 된다. 자, 필기하고 있으면 필기해. 자, 설명 들으면서 그때그때마다 필기를 하면서 해. 알겠지? 너희는 학교 9시까지 가는 거야? 오. 야자 이런 거 안 하고? 요 설명 듣다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하고, 물론 중간중간에 내가 계속 물어보면서 체크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체크 겸 하나 확인할게요. 요거 하지 말자. 좀 쉬운 거 가자. 자, 요거 반응식 개수 한번 맞춰봐봐. 선생님은 수업 때 기본적인 지론이 뭐냐면 가장 쉬운 거를 완벽하게 해야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시험은 많이 맞추는 게 아니라 적게 틀리는 거다. 하나를 일러놓고 안 되면 미정계수법 쓰면 돼. 미정계수법. 그러니까 여기를 모르겠어. A, B, C, D. 이렇게 놓고 질소에 대해서, 산소에 대해서, 수소에 대해서 식을 세워.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서.
그리고 화원이나 물은 통합하고 통합 문제 푸는 거랑 달라. 통합은 많아봤자 계산 문제 몇 문제 안 됐잖아. 근데 화원이나 물은 계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주어진 시험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기 위해서는 이 풀이의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해. 경험치가 많아야 돼.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 거야, 우리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풀어야지. 이게 바로 나오면서 그 풀이에서 계산 실수 없이 막 해야 돼. 그래서 일단 우리가 화학반에서 개수 맞추는 거는 기본으로 끌고 가야 된다. 자, 이거 이렇게 나왔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어떤 질량 보존의 법칙을 가지고서 이제 화학 반응식 완성하고 반응식에서 또는 이제 어떤 반응물이나 생성물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찾는 방법들 확인했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원자의 구성에 대해서 가보자 말이야. 자, 원자는 플러스 전할 띄고 있는 원자해. 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다. 이전 교육과정의 화원에서는 2단원에서 원자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원자 모형이나 전자 배치, 주기율표,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너희 때는 이게 빠졌거든, 전자 배치가. 그럼 이제 전자 배치에 대한 거는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내용이 다야. 그걸 가지고서 이제 막 결합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이제 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필요하면 그때마다 이제 전자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조금 더 깊은 설명이 들어갈 수는 있을 거야. 자, 어쨌든 원자핵 있고 원자핵 주위를 전자들이 자, 분포돼 있어. 자, 지금은 이제 운동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원래는. 자, 이게 전자들이 분포돼 있고 이 전자들은 엄청나게 빠른 거의 빛에 가까운 속도로 거의 파동 운동을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자의 경로를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로 그 전자들이 움직이는 공간을 찾아낼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오비탈에 대한 개념인데 오비탈이 너희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 그 보호의 껍질에 약 K 껍질에 2개, L 껍질 8개 막 이런 식의 형태의 전자 배치가 나오긴 할 거야.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고 원자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즉, 양성자가 0으로 프로톤, 그래서 양성자 기호를 P라고 하고요. 중성자는 뉴트론, N, 전자는 일렉트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내가 윗뒤에다가 플러스 0, 마이너스 할 거야. 그러면 한 개의 양성자는 뭐야? 플러스 전하를 띈다는 거고요. 중성자는 전하를 띄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 화원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물원에도 나오는 거야. 물원에도 전기적 성질, 물질의 전기적 성질에서. 그래서 자, 얘가 전도체다, 도체다, 부도체다, 반도체다. 이때 바로 이러한 것들이 다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다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알지? 바로 이렇게 되는데, 자, 얘는 그냥 보기만 해. 이게 한 개의 양성자의 전하량이야. 플러스 1.6 곱하기 10n 마이너스 19수 쿨롱이야. 자, 얘가 한 개 전자의 전하량이야. 마이너스 1.6 곱하기 10n 마이너스 19수 쿨롱이야. 맞지? 그러면 요 숫자를 우리는 지금은 외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어. 왜? 수능 안 보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결국 뭐야? 한 개의 전하량 크기가 똑같다는 얘기지. 단지 플러스 마이너스 상대적인 부호 관계만 성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전하량의 비를 보게 되면 플러스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치? 자, 우리가 원자라는 것을 표현할 때 원자라고 부른다. 그럼 여기에는 뭐가 숨어져 있을까? 숨은 의미. 원자는 전기적으로 봤을 때 중성이다. 중성이다. 원자는 전기적으로 봤을 때 중성이다. 만약 어떤 원자가 플러스를 띄고 있으면 우리는 원자라고 명칭하지 않는다. 뭐라고 불러? 양이온. 어떤 원자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면 우리는 음이온이라고 부르지. 원자라는 단어 자체는 얘는 전기적으로 중성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자라는 표현을 썼는지 이온이라는 표현을 썼는지를 우리가 구분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은 자, A 플러스 A 이온이지.
그런데 질문은 A 원자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겁니다. 자, 얘가 11번이에요. 그 얘는 나트륨 이온이지만 A 원자면은 나트륨에 대한 질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료에는 이온에 대한 자료가 주어지고 질문은 원자에 대한 질문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온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아 얘가 A가 나트륨이구나. 그러면 나트륨 원자에 대한 것을 찾아내야 돼. 이런 것들. 그래서 정확한 용어의 구분이 중요한 거야. 제일 진짜로. 그래서 항상 단어나 기본 단어, 용어 이것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원자는 하면 원자란 자체가 전기적 중성이야. 그럼 결국은 플러스 전하량의 크기와 마이너스 전하량의 크기가 같아야 되지. 근데 한 개 전하량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다는 거지. 자, 근데 영국의 과학자 모즐리는요, 엑선 회절 실험을 통해서 찾아낸 거예요. 양성자수는 원소마다 고유하다는 사실을. 모든 수소 원자에는 양성자가 1개, 모든 헬륨 원자에 양성자가 2개, 모든 산소 원자에는 양성자가 8개. 그래서 어떤 원자의 양성자수를 보니까 얘가 7개네? 그 얘는 질소가 되는 거야. 8개네? 그 얘는 산소 원자가 되는 거고 3개는 리튬 원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양성자수를 원소들을 구별할 수 있는 숫자, 번호로 놓자. 그래서 원자 번호라고 얘기하지. 자, 당연히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 다 외우고 있지. 그래서 이게 나와야 돼. 자, 16번. 하면 안 돼. 이게 있잖아. 우리가 1번부터 20번은 1, 2, 3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어차피 계속 나오는 거야. 앞으로도 계속 나오고, 어차피 통합에서도 이제 나오잖아. 주기율표하고 화학결합에서. 그치?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나와줘야 돼. 16번 황, 15번 인, 19번. 그렇지. 이렇게 나와줘야 돼. 이게 이렇게 딱 익숙해,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놓고 가야 돼. 왜? 잘 봐. 너의 목표가 뭐야? 어느 대학을 목표로 해? 항공대? 항공운항? 진짜? 내가 봤을 때 그보다 더 좋은 데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원래 꿈이 그쪽이야? 연대 가고 싶었는데 연대 가면 되지. 아니 1.4로는 안 될 것 같아. 아니지. 왜 그래? 이게 모든 학생들이 올 1등급 받을 수는 없어. 알겠지? 올 2등급 받을 애들 있겠지. 전국에 한 0.1%는 1% 정도 있겠지. 근데 그들은 극소수고 그 아이들 인원수를 따지면은 그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등급이 5등급으로 나눠진다고 해서 내가 1등급을 못 받으면 안 돼요. 아니, 못 받을 수도 있지. 어떤 이제 특정 암기 과목에서 내가 약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 그 2학년 가면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1등급의 학생 수도 같이 줄어들잖아. 그렇지. 예를 들어서 260명이야. 그럼 1등급이 이제 한 26, 27명인데 이게 100명이 됐어. 그럼 10명으로 줄어들잖아. 그럼 이제 내가 26명 안에만 들면 1등급인데 얘는 이번에 이제 10명 안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게 등급이 완화됐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야. 어차피 상위권 학생들은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 그래서 있잖아. 이게 한 1.5 안까지 최소한 1.5 안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수시에서는 그걸 넣을 수가 있어. 알지? 충분히.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위쪽으로 올리는 게 목표지. 그러니까 2학년 때 내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수능을 또 봐야 되잖아. 왜냐면 너희 때는 수시가 반, 수능이 반이야. 그러니까 이전에는 수시가 60%, 정시가 40%. 이게 인서울은. 그러니까 수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시에 많이 오긴 했거든. 근데 지금 너희는 반반이니까 수시도 해야 되지만 정시에도 반을 뽑기 때문에 정시도 준비해야 돼. 수능 잘 보면 되잖아. 안 그래? 갈 수 있어. 높게 꿈을 높게. 알겠지? 그러면 이제 그냥 거기서
제일 많이 갈리는 게 뭔 줄 알아? 합격, 불합격이 제일 많이 갈리는 게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 예를 들어서 뭐 10등까지가 1등급이야. 근데 10등 컷이 예를 들어서 화원이 예를 들어서 뭐 92점이야. 근데 이제 시험 보면 알겠지만 소수점이 들어가. 그래서 막 92.3이야. 1컷이. 근데 누구는 92.1 나와요. 0.2점이야. 왜? 중간 기말에다가 수행평가 다 합쳐가지고서 하는 거잖아. 근데 시험에서는 이제 뭐 수행평가는 거의 깎이는 건 없어. 그러니까 수행평가는 안 깎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점수 기본점 몇만 다 주니까. 그러면 이제 중간 기말고사에 지필고사거든. 그럼 지필고사 보면은 이게 뭐 2.3점이 아니야. 2.3점, 뭐 3.9점 막 이렇게 나와. 1학년 때 그렇게 나왔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소수점이 붙는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뭐야? 주관식에서 서술형에서 보기, 소술형에서도 1, 2, 3 있는데, 내가 1번 문제에서 감점 당했어. 그 차이란 말이야. 근데 그 감점 당한 것도 보면 몰라서 감점 당하겠니? 아니거든. 작은 단어 하나, 용어 하나 실수거든. 아니면 또 3점짜리, 2점짜리 진짜 쉬운 거 실수했어. 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실수에서 등급이 갈려. 그 상담했을 때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그 어떤 그 여학생. 그치. 진짜야, 그거. 진짜 있었던 거야. 그 하나만 안 틀려. 진짜 쉬운 거거든? 하나 실수 안 했으면 111, 22로 갈 수 있단 말이야. 넣을 수 있어. 근데 111, 32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못 넣었어. 그 하나 실수 때문에. 실수 하나가 대학 입시에서는 굉장히 크게 좌우한다. 그리고 같은 거의 비슷한 학생들, 그치? 네가 원하는 대학을 지원한 학생들 비슷한 레벨일 거야. 그 비슷한 레벨에서 합격선에서는 진짜 아주 작은 거 가지고서 합격, 불합격이 갈린단 말이야.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 수시든 정시든 이제 일단은 이제 수시 이제 이렇게 합격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에 예비가 있지, 예비. 그치? 그럼 이제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 이 예비 학생 수들이 안 빠져요. 많이 안 빠져요. 좋은 학과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좀 이제 그 빠지는 케이스는 뭐냐면 요 합격한 학생들이 더 좋은 학교에, 여기서 내가 연대 된데 얘가 서울대 갔어. 그거 빠질 거 아니야. 그 인원수에 의해서 하는데 내가 가르쳤던 학생에는 한 명이 연대 무슨 과더라? 근데 예비가 한 10몇 번이었어. 등록 마감일까지 마감일 오전까지 안 빠진 거야. 얘 앞에서. 그래서 얘는 점심 때 난 재수해야겠다. 그래서 재종반 등록하고 나오는데 전화가 온 거야. 오후 2시쯤에. 빨리 등록하라고. 그 마지막 한 명이 빠진 거야. 그래서 얘 번호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일단은 등록하고 다시 재종반 가가지고 환불 받고 그리고 와서 엄마하고 아빠가 너무 기분 좋아서 막 와가지고 막 우리 술 사주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입시는 아주 사소한 거 하나. 그러니까 너는 실수 하나 안 하고 하면은 예비 더 앞으로 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그게 쫄리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붙었을 텐데. 바로 그런 거야. 알겠지? 그런 거야. 그래서 항상 완벽해져야 돼. 내가 목표로 하는 곳이 높다면, 높은 곳을 목표로 한다면, 내 자체가, 공부하는 것 자체가 조금 완벽해져야 돼. 자, 완벽해져야 된다는 게 결국 뭐냐면은, 안 틀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게 목적이 아니야. 어차피 많이 알아. 우리는 시험을 잘 봐야 돼. 완벽하게 시험을 잘 보고 준비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거 안 틀리게끔 다 준비해 줘야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해. 공부를 항상. 자, 그래서 원자번호, 양성자수, 전자수 이거 꼭 기억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네들 입자리가 뭐야? 질량이 있을 거란 말이지.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원자량으로 연결되고 뒤에 동위원소하고 관련한 것들 막 계산한 문제도 다 연결이 된다. 자, 양성자와 중성자는 얘네들 세 개의 쿼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쿼크에서의 질량 차이는 얼마 안 나요. 아주 미묘하게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약간 커. 약간 크단 말이야. 그래서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약간 크기 때문에 빅뱅 초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1대1로 만들어졌지만 나중에 이게 몇 대 몇으로 가? 7대1로 가잖아. 그치?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그치? 왜? 질량이 줄어드는 쪽이 에너지가 작아지는 쪽이니까. 왜? 줄어든 만큼 에너지를 방출하잖아. 그래서 안정하기 때문에 양성자가 중성자가 안 되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7대1로 간단 말이야. 그치? 기억나지? 자, 왜 자꾸 이걸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 통합과 배웠던 게 수능 과목이니까. 2학년 하면서 통합과 까먹으면 안 되잖아.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 통합과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걸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통합과학의 개념을 자꾸 기억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중간에 통합과 문제 툭툭툭 던져줄 거야. 기억하라고. 그치? 수능도 준비해야 되니까. 내신도 할 거. 자, 그래서 아주 미묘하게 중성자가 크지만은 그래도 얘네들 전체적인 질량비는 1대1입니다. 자, 전자 한 개는요, 양성자, 중성자에 비해서 질량이 평균적으로 184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얘는 질량이 얼마냐?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8cg이야. 자, 이 숫자 외울 필요는 없어. 알지? 이전 교육과정에 외워야 돼, 내신에서는. 근데 그게 싹 빠졌기 때문에 외울 필요 없고. 그냥, 뭐야, 이거? 전자의 질량은 너무 작다.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 이 전자의 질량을 어떻게 할 거다? 무시할 거야. 전자의 질량을 무시할 거야. 그럼 전자의 질량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원자의 질량은 원자 핵과 전자의 질량의 합인데 얘를 무시할 거니까 원자의 질량은 원자 핵의 질량과 같지? 그러면 결국 원자 질량의 크기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 원자 핵에 들어있는 양성자가 몇 개일까? 중성자가 몇 개일까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 자, 그거를 뭐라고 한다? 질량수라고 한다.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이 된다. 자, 이거를 질량수라고 하고, 자, 이 질량수가 우리가 얘기하는 뭐다? 이게 바로 원자량이야. 원자량. 그런데 우리가 원자량 쓸 때 뭐 염소는 35.5 이렇게 나오잖아? 그리고 산소는 16이지만 산소의 원자량은 15.995예요. 왜 소수에 붙죠? 질량수의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는 정수인데 우리가 입자를 쓸 때는 한 개, 두 개, 세 개로 가지 뭐 0.5개 이러진 않잖아요. 자, 왜 그럴까? 동위원수 때문에 평균값을 쓴다는 거야. 우리가 사용하는 원자량. 그러니까 이 개념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야. 이 연결고리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문제 풀 때 수월하게 풀 수가 있어.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원소기호 표현할 때, 자, 나트륨,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원자번호. 그럼 얘는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되고, 23은 질량수. 그 양성자수가 11개니까 중성자수가 몇 개가 된다? 12개가 된다. 그렇다면, 자, 요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얘는 서로 무슨 관계니? 여기 20이라고 하죠. 20이면 무슨 관계니? 얘를 뭐라고 그래? 자신있게 얘기해. 괜찮아. 이 둘의 관계를 뭐라고 그래? 같은 나트륨인데 질량이 서로 달라. 무슨 관계라고 그래, 이거? 항상 기본적인 용어가 제일 중요해. 이거 동위원소라고 하잖아, 동위원소. 이게 동위원소잖아. 그래서 동위원소는 뭐가 달라요? 질량수가 달라요. 그럼 질량수가 다른 이유는 얘는 같은데 얘가 달라. 중성자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 우리 그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들은 우주에서 만들어진 거야. 자, 그러면 우리 태양계는 어떤 성운이, 자, 행성성 성운에서 만들어졌을까요? 초신성 성운에서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태양계는. 자, 행성상 성운에서 만들어졌을까? 초신성 성운에서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졌을까? 기억이 안 나요? 그렇다.
자, 행성상 성운은 우리 태양과 같은 질량. 질량의 마지막에 행성상 성운하고 그 다음에 백색 외성이잖아. 그러면은 우리 태양은 마지막에 중심에는 어떤 원소가 만들어진다? 탄소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태양보다 질량이 10배가 큰 별은, 주결성은 나중에 이제 초고성이 되면서 초고성 안에서 철이 만들어지고요. 초시성 폭발에 의해서 그 나머지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져요. 그럼 우리 태양계는, 자, 지구를 봐봐. 지구는, 자, 철보다 무거운 원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태양계는 초신성 성운에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태양계가 만들기 전에 초신성 폭발이 뻥 하고 일어났다. 우리 주변에. 그리고 뻥 하고 일어나면서 만들어진, 흩어진 요 성운들이 모여서 태양계를 이루고 있다. 알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자꾸 이제 축툭 얘기할 거야. 이걸 이제 동위원소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 동위원소가 어떻게 돼? 자, 헬륨도 동위원소가 이렇게 있어. 요 동위원소는 암기해두는 게 좋다. 요 동위원소는 외워두는 게 좋아. 그래서, 자, 양성자 다 1개, 2개. 질량수 1, 2, 3이니까 그냥 중성자 수만 볼게요. 0, 1, 2, 1, 2. 맞니? 그래서, 자, 그러면 모든 원자에게는 중성자가 존재합니까? 아니요. 수소는 없어요. 그래서 질량수 1자리를 뭐라 부른다? 수소. 2자리를 중수소. 3자리를 삼중수소. 그치? 자, 얘네들이 핵융합해서 얘가 만들어지겠네. 자, 요렇게 핵융합하면 얘가 만들어지고요. 얘네끼리 핵융합하면은 얘가 만들어지고요. 그치? 그래서 이 핵융합하는 과정은 물원에도 나오고 통합에도 나온다.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 두는 게 좋아.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수소라고 하면은 질량수 1자리구나. 자, 질량수 2자리부터 중수소. 그래서 기호도 얘를 수소. 중수소는 더블. 삼중수소는 트리플. 그래서 H2O, D2O, T2O. 자, 그럼 얘는 수소로 이루어진 물. 얘는 중수소로 이루어진 물. 얘는 삼중수소로 이루어진 물. 이러한 표현들이 우리 1단원 문제에서 나온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런 것들. 자,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원자라고 했을 때, 일단, 원자의 개념은 요 정도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뒤에 이제 원자라고 할 때는 요 설명을 빼고 갈 거야, 이제. 알겠지?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자. 원소입니다, 원소. 자, 원소는 정의가 2가지가 있어. 자, 먼저 첫 번째 정의가 물질을 구성하는 자, 기본 성분이라고 그래. 기본 성분. 기본 성분이 뭐지? 원소는 말이야. 바로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쉽게 말하면 원자의 종류. 원자의 종류.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라고 했을 때, H2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어떤 모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알갱이는 3개니까 3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3원자 분자입니다. 그러면 그 3원자 중에 2개는 수소 원자예요. 그리고 1개는 산소 원자예요. 그치? 그래서 이 원자의 종류인 HO가 바로 원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물은 3원자 분자이기도 하지만은 수소와 산소로 구성이 된 뭐다? 화합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래서 이때는 원자의 종류를 표현할 때는 수소와 산소. 그래서 이때는 뭘로 표현하냐면은 원소 기호로 표시할 거다. 원소 기호. 이게 바로 원소의 첫 번째 정의야.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정의까지는 뭐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괜찮은데, 자, 두 번째 정의는
원소는, 자, 이거를 이제 정의를 내린 사람이 바로 돌턴이거든. 돌턴은, 자, 어떻게 돼? 원자설을 통해서 원자와 원소를 구분했어.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알갱이고, 원소는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뭐다? 호돈소 물질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원소가 돼. 그래서 원소의 두 번째 정의는 뭐야? 호돈소 물질. 호돈소 물질.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 원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를 그냥 수소라고도 표현합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원소를 지우고 수소라고 얘기할 거야. 그럼 이때는 H가 될까요? H2가 될까요? 2가 돼야죠. 왜냐면 호돈소 물질이니까. 자, 수소라는 호돈소 물질은 수소 원자 두 개로 이루어진 거거든. 질소 원소 또는 그냥 우리가 줄여서 질소라고 그래. 그럼 N일까 N2가 될까? N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소 원소와 수소 원소가 반응하여 암모니아라는 화합물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자, 그런데 야, 이거 표현이 길잖아. 그치? 우리가 이제 화학이든 물리든 이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 이게 이제 화학 물리가 발달하게 된 기본적인 그 원리 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함이야.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표현되는 것을 단순하게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원소, 화합물을 빼고 그냥 이렇게 얘기할 거야. 질소하고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다. 암모니아가, 그러면은 얘는 N이 아니라 N2. 자, 얘는 H가 아니라 H2. 그럼 암모니아는 NH3. 자, 그럼 이제 개수 맞춰야겠지? 2개니까 앞에 2 붙여주고, 수소 원자 6개니까 앞에 3을 붙여주면 돼.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소의 두 번째 정의는 호돈소 물질이다. 그럼 알겠어. 근데 이 둘을 섞어 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럼 어떨 때 얘가 원자의 종류가 되고, 어떨 때는 호돈소 물질이냐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원소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 첫 번째, 한 종류의 물질에서 원소는 하고 물어볼 겁니다. 또는 구성 원소는 하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이때는 바로 뭐야? 아, 원자의 종류를 나타내는 거구나. 그래서 원소 기호로 표시를 해야 돼. 네, 두 번째, 여러 종류의 물질을 주어지고 원소는 하고 물어본다면 이때는 뭐다? 호돈소 물질을 뜻한다. 그래서 이때는 화학식으로 써야 됩니다. 화학식으로. 분자면은 분자식, 분자가 아닌 것은 실험식.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원소를 구분하는 건 이렇게 구분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기야, 공기. 자, 공기는 질소하고 산소하고, 자, 아르곤하고 이산화탄소로 구성이 돼 있단 말이야. 뭐 기타 등등. 그럼 여기에서 원소는 뭐다? 질소, 산소, 아르곤이야. 그래서 N2, O2, AR. 자, 이때는 얘는 실험식으로 쓰고. 자, 이산화탄소는 CO2니까 얘는 호돈소 물질 아니지, 화합물이지. 바로 요렇게 구분하면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 개의 물질에서는 원소하게 되면 호돈소 물질을 쓰고, 하나의 물질에서 원소는,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진다면 얘를 구성하는 원소는 뭐야? 수소, 산소 이렇게 원소 기호로 표시하면 됩니다. 알겠니?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좀 해줘야 되고요. 자, 원소부터 무슨 개념이 들어간다? 물질의 개념이 들어간다. 원소부터 물질의 개념. 그 물질은
우리가 물질을 구분하는 기준이 여러 개가 있어. 첫 번째가 순물질이냐 혼합물이냐. 그러니까 한 종류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냐, 여러 종류가 섞여 있느냐. 또 하나는 혼원소 물질이냐 화합물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분자에서 배우겠지만은, 자, 모든 순물질은 분자인 것과 분자 아닌 것으로 나눠집니다. 알겠니?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원소의 개념 할 때는 원소는 혼원소 물질이다. 그래서 물질은 원소 아니면은 화합물로 구분이 된다. 원소 아니면 화합물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소 구분하는 거 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해서 이런 것들이 문제로 많이 잘 나와. 보기로 나와. 보기로. 우리 맨 처음에 암기 파트 있잖아. 그치? 화학과 우리생활 쪽에. 그쪽에서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문이 주어진 다음에 얘가 원소, 혼원소 물질을 얘기하는 건지, 얘가 원자의 종류를 뜻하는 건지, 얘가 혼합물인지, 화합물인지, 자, 아니면 이제 혼합물인지, 수물질인지, 혼원소 물질인지, 화합물인지, 막 이렇게 막 구분시켜 버린단 말이야. 자, 그 중에서 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세 번째, 분자. 자, 이 분자 진짜로 중요한 거야. 분자. 자, 분자는 기본 정의가 이렇게 돼요. 물질의 성질을 갖는 최소 입자. 그래서 내가 원자 할 때 원자에서는 입자라는 개념을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원자는 알갱이의 개념을 써야 된다고. 왜? 우리가 최소 입자를 원자로 놓으면 분자도 최소 입자가 되니까 분자도 원자로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물질의 성질을 갖는 최소 입자인데, 자, 이 분자의 정의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 분자는 뭐다? 독립된 입자다. 독립된 입자다. 그러니까 H2가 있어. 여기도 H2가 있어. 그러면 수소 간에 단일 결합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렇게 해서 자, 수소 기체 성질, 뭐 가연성이라든가 공기보다 가볍다는 성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 성냥불 갖다가 펑 하고 터지는 거는 H 원자가 아니라 H 원자 두 개가 붙어 있어야 돼. 공유결합으로. 자, 그러면 우리 얘네들이 물질의 성질을 띠고 있는, 자, 수소 분자입니다. 그래서 얘를 수소 분자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얘도 수소 분자예요. 그러면 분자를 보니까 얘하고 얘는 어떻게 돼요? 떨어져 있죠. 독립돼 있지. 그래서 독립된 입자를 우리는 분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분자는 독립된 입자이기 때문에 분자 간에는, 자,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떨어져 있잖아. 다시 말해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분자 간에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 같은 화학 결합이 있어 없어? 없어. 분자 간에는 화학 결합이 없어. 자, 없는 대신, 자, 수소는 녹는 점 끓는 점을 갖는단 말이지. 그러면 서로 결합되어 있지는 않지만,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얘네 간에는 아주 약하게 잡아당기는 인력이 존재해. 그래서 분자 간에는 화학 결합은 없지만 분자 간에 약한 인력만 존재한다. 그래서 분자 간의 약한 인력을 뭐라고 하냐면 분자 간의 힘이라고 그래요. 분자 간의 힘. 그래서 이 분자 간의 힘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고3 때 이제 원래는 2였지만 그게 이제 두 과목씩 쪼개졌잖아. 화투도 2개로 쪼개지고 물투도 2개로 쪼개지고 뭐 생투, 지투 다 2개씩 쪼개졌거든. 그 화투 쪼개진 것 중에 하나가 기체에서 여기가 나와. 기체 액체에서 물질의 상태할 때 거기에서 여기 언급이 될 거야. 근데 분자 간의 힘이 있고, 우리 통합에서 배웠던 수소결합 기억나니? 수소결합? DNA, RNA, 특히 DNA는 아데노신과 타이민 간의 상보적인 수소결합, 사이티신과 구아닌 간의 상보적인 수소결합. 수소결합이 분자 간의 힘의 종류야.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이제 분자의 정의를 알았잖아. 그러면 왜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모든 물질은 그 물질의 성질을 갖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야.
분자가 아닌 것들이 존재한다. 세 가지. 그래서 분자인 것과 분자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모든 물질은 아까 얘기했지만 순물질이 아니면 혼합물로 구분할 수가 있어. 맞지? 또 모든 물질은 호돈수 물질과 화합물로 구분할 수 있어. 그러면 물질을 구분하는 기준 중에 분류 방법 중에 세 번째가 모든 물질은 분자인 것과 분자가 아닌 걸로 구분할 수가 있어. 자, 그럼 분자 아닌 거. 자, 분자가 독립된 입자잖아. 그럼 분자가 아닌 것은 어떻게 돼요? 독립된 입자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입자 간에 계속해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입자 간에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 금속 결합 같은 화학 결합으로 계속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을까? 이온 결합 물질. 저 양이온 있고 음이온 있어. 그냥 이 상태로 있으면 얘는 분자입니다. 독립돼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 때문에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쭉 연결돼 있단 말이야. 자,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자, 이렇게 쭉 연결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쭉 연결되면서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를 이루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이온 결합성 물질,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거, 자, 우리가 구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금속과 비금속으로.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우리 통합에서 배웠던 주기율표에서 금속하고 비금속 구분해줘야 돼. 그 금속, 비금속의 구분이, 자, 바로 결합을 구분할 거고, 물질을 구분할 거야. 그래서 우리 그 2단원에, 아니 2단원인가 3단원인가, 거기에 뒤에 화학결합 나오잖아. 전자빛이 빠지고, 그치?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러한 이온 결합 물질, 뭐 염화 나트륨, CaCl2, 염화칼슘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러한 이온 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무한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금속. 자, 금속 결합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트륨이 있어. 얘는 전자가 11개야. 그 옥텟 규칙 뭐지? 옥텟 규칙이? 8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18쪽의 전자 배치가 안정하기 때문에 쉽게 자, 헬륨 전자 2개, 10번의 네온 10개, 18번의 아르곤 18개. 그래서 옥텟 규칙이라고 했을 때 뭐 물론 체외각 전자 8개지만 헬륨은 예외잖아. 그치? 그러니까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지려면 전자 수가 2개, 10개, 18개, 3개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트륨은 11개니까 어떻게 돼? 전자 하나 버리고 1가 플러스 양이온이 됩니다. 자, 여기 나트륨 원자가 있는데 전자 하나 내놓고 1가 플러스 양이온이 돼요. 자, 나트륨 원자가 있는데 1가 플러스 전자 하나 내놓고 1가 플러스 양이온이 돼요. 자, 요런 식으로 자, 계속 자, 요렇게 양이온들이 있고 전자들이 막 있어. 만약 자, 염소가 있으면 이 전자 받아가서 음이온이 되겠지. 그럼 이온 결합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금속만 있어. 그럼 이 전자는 누가 가져가지 못하잖아. 그치? 그런데 이 전자 간에 뭐가 생겨버린다? 같은 전하끼리 반발력, 청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발력 때문에 얘네들은 막 움직이는 거야. 자유롭게. 그래서 무슨 전자? 자유전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유전자는, 금속이 가지는 자유전자는 바로 뭐다? 체외각 전자가 자유전자가 되는 거야. 체외각 전자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자, 매 순간 딱 보니까 이렇게 딱, 뭐 돌아다니면 뭐 이렇게 존재하겠지? 그러면 양이온은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이 플러스 마이너스 간에 뭐가 생긴다? 전기적 인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전자에 의한 전기적 인력 때문에 양이온 간의 반발력으로 멀어져야 되는데, 알지? 전기적 인력 때문에 요 자유전자가 당기다 보니까 이 양이온들은 오히려 단단하게 모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이 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도 어떻게 돼? 계속해서 양이온 자유전자, 양이온 자유전자에서 커다란 덩어리를 이루고 있겠지. 그래서 입자 간에 계속해서 금속 결합이 유지가 되지. 그래서 이 금속은 분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나트륨, 뭐 철, 구리, 아이언, 막 이러한 것들.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금속. 그래서 금속은 분자가 아니야. 자, 세 번째. 이거 통합과학에서 배웠나 모르겠다. 이게 통합과학에서 가끔 요거를 설명해주는 선생님 계시고 설명 안 해주는 선생님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나는 무조건 설명하고 가거든. 자,
공유 결정이라고 그래. 왜냐면 이 공유 결정이라는 거는 뒤에 이제 우리 화학에서 나오게 2학년 때 배우는 화학에서 나오니까 자, 공유 결정은 원자들 간의 공유 결합이 계속 무한정 연결되는 거야. 공유 결합이 무한정 연결되는 거야. 얘는 공유 결합이 하나밖에 안 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분자는 공유 결합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 딱딱 정해져 있지만 공유 결정은 이게 몇 개로 정해진 게 아니라 무한정으로 연결돼 있는 거야. 이걸 공유 결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탄소 하면은 흑연, 다이아몬드가 요게 해당이 되고, 자, 규소, 우리 그 반도체, 순수 반도체 만들 때, 그리고 SiO2, 뭐지? 규산형 강물. 이거 배웠잖아. 자, 이렇게 하면은 삼연체 꼭지점이 산소고 중심에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한정 공유 결합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쭉 연결돼 있으면 이거 뭐야? 단사슬. 그 단사슬은 대표적인 암석이 뭐야? 단사슬, 복사슬, 독립 있고, 독립형 구조가 있고, 단사슬, 복사슬, 탄상 구조, 망상 구조. 그치? 자, 감희, 가군석 따위가. 그래서 감남석, 휘석, 각섬석, 운석, 석엽. 이렇게 외우는데? 이거 외우는 거? 외웠을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거. 그래서 얘가 이렇게 단사슬, 얘가 두 개 연결된 복사슬, 요거 하나만 있으면 독립형 구조. 자, 그러면 얘네들이 계속 쭉 있으면 판상 구조. 요 판이 또 공유결합이 요 위에 또 하나 쌓여서 또 공유결합, 또 쌓여서 공유결합. 기둥처럼 쭉 올라가. 망상 구조. 그치? 자, 바로 이러한 것들은 분자가 아니다. 왜? 입자들 간에 계속 공유 결합하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분자가 아닙니다. 그 얘네들의 화학식은 분자식이 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 얘네들의 화학식량을 분자량이라고 부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다이아몬드의 분자량은 10이야. 이러면 틀린단 말이야. 왜? 다이아몬드는 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분자식이 아닙니다. 그 무슨 식이에요? 실험식이에요. 실험식. 개수비로 나타낸 거예요. 소금에는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얼마나 많겠니? 하지만 1대1의 개수비로 연결돼 있다는 얘기야. 칼슘하고 염화 이온은 1대2의 개수비로. 나트륨 금속도 굉장히 무수히 많은 나트륨 원자들이 연결돼 있을 거냐. 그럼 비로 따지면 1인 거야. 자, 다이아몬드나 흑연도 탄소 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연결돼 있을 거냐. 하지만 비로 따지면 1이란 말이야.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험식으로 쓰고, 그래서 얘네들 화학식량은 뭐라고 그래? 실험식량이라고 부르는 거야. 실험식량. 자, 내가 왜 이거 강조하는 거 알겠지? 뒤에 우리 화학식량 할 때 나오잖아. 그래서 이거 대놓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분자량이 얼마야? 흑연의 분자량? 그럼 틀리는 거예요. 소금의 분자량? 그럼 틀리는 거예요. 만약 그거를 모르고 문제 냈다면 그 선생님이 착각한 거야. 바로 이제 이런 거죠. 그럼 분자가 아닌 것들이 요거라면, 그러면 분자는 뭔데? 분자는. 자, 분자는 얘가 분자입니다.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공유 결합성 물질이에요. 있지?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공유 결합성 물질에서 탄소, 규소, SiO2 얘를 제외한 나머지가 분자가 되는 거야. 알지? 그래서 나머지가 분자가 되는 거야.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분자에 대한 개념을 좀 잡아놓고 있어야 돼. 분자의 개념을. 자, 그러면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금속, 비금속 구분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자, 얘는 분자다, 아니다.
그치, 분자가 아니에요. 왜? 아니잖아요. 자, OH 마이너스가 있어서 하면은 반드시 이온 결합이니까 금속하고 비금속이죠. 여기 금속 있어, 없어? 금속 없잖아. 다 비금속 아니야. 그 얘는 분자예요, 분자. 아세트산 분자. 자, 이렇게 되면요. 얘는 분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금속이 들어갔으니까 이온 결합 물질이잖아. 그래서 화합물에 금속이 있으면은 이온 결합 물질, 화합물에 금속이 없으면 공유 결합 물질. 요게 해당이 안 되면 분자야. 이렇게 되는 거다. 자, 이해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종류가 너무 많어. 자, 그럼 얘는 분자가 되잖아요. 탄소, 수소, 비금속이니까 요게 해당 안 되잖아. 그치? 그런데 자, 이렇게 주어집니다. 아니, 뭔지 몰라요, 이거. 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주어졌어. 우리가 그 많은 걸 어떻게 알아? 근데 금속이 들어갔잖아. 그럼 얘는 무슨 결합? 이온 결합. 그럼 얘는 분자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구분하는 거지. 그래서 모든 걸 외우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는 거야. 기본적인 걸 이용해서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금속과 비금속의 구분이야. 우리 주기율표에서.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의 구분이 돼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냥 바로 쉽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것이 HCl이에요. 왜? 수소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그렇지, 비금속이지. 그런데 주기율표에서 금속은 좌측에 있거든. 그 비금속은 좌측 가운데 있고 비금속이 우측에 있거든. 그럼 수소는 주기율표에 좌측에 있으니까 얘는 금속이네, 일쪽이네? 일쪽이니까 나트륨, 칼륨 얘네들과 같은 거네? 아니지. 수소는 일쪽이고 왼쪽에 있지만 얘는 비금속이야. 그래서 일쪽하면 수소 포함시키지만 알칼리 금속, 일쪽에 알칼리 금속하면 수소를 뺀다. 그래서 수소하고 리튬은 같은 종이지만 반응성은 다르다. 이런 것들이잖아, 이런 것들. 근데 요걸 또 왜 헷갈리냐면은 이게 HCl을 물에 녹이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잖아요. 그럼 양이온, 음이온이니까 얘는 이온 결합이겠네? 아니야. 요거 그래서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선생님 요거 수소하고 염화이온 이온화되니까 얘는 이온 결합하니까 분자 아니네요. 아니야, 분자예요. 비금속, 비금속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는 물에 녹으면 수소하고 염소 간의 공유 결합이, 자, 너 그 평일까지 했으니까 전기음성도 배웠겠다. 그치? 전기음성도 누가 커? CL이 크니까 어떻게 돼? 요 전자를 공유 전자 당기는 힘이 CL이 얘가 전기음 3.0이고 수소가 2.1이잖아. 그러니까 크니까 어떻게 돼? 물 속에서 양쪽에서 물이 잡아당긴단 말이야. 물이 동쪽 평에서 우리가 이제 용해를 다루겠지만 녹는다는 원리는 용매가 용질을 잡아당기는 힘이 커버리면 용질이 떨어지면서 물 속에 녹아 들어가는 거야. 용매 속으로. 근데 얘네들은 양쪽에서 물이 잡아당기다 보니까 왜? 얘는 마이너스 쌍극자, 얘는 플러스 쌍극자. 그래서 물의 수소가 얘를 막 잡아당겨요. 자, 물의 산소가 얘를 막 잡아당겨요. 그러다 보면 이 공유결합의 일부가 끊어진답니다. 그래서 물에 녹으면 이런 식으로 이온화가 돼요. 그래서 전기가 흐르죠. 전해질이라는 표현이지. 그러니까 원래는 공유결합인데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된 거야. 공유결합이 끊어지면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바뀐 거지. 원래는 공유결합하는 분자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구분을 좀 해줘야 돼. 그러니까 제일 많이 헷갈린 게 뭐냐면은 봐봐. 염화나트륨, 자, 이게 고체지. 자, 염화나트륨 AQ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얘가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전자 이동이 있다 없다. 자, 얘는 여기에서 가는 동안 전자 이동이 생기지. 왜? 얘는 뺏기고 얘는 얻었잖아. 근데 얘는 여기에서 여기 가는 동안 전자 이동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얘는 처음부터 양이온, 음이온이야. 붙어 있다가 양이온, 음이온이 붙어 있는 것이 떨어졌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온 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고 얘는 공유 결합이 끊어지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요런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생각하고 얘는 분자가 아닙니다. 이러면 큰일 나요. 이러한 명확하게 우리가 기준을 좀 잡아놓고 문제를 풀어줘야 돼. 자, 진짜로 실수는 어려운 거에 실수 안 해. 뻔히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에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서 나도 모르게 실수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일 기본적인 것들, 내가 그랬잖아. 실수 하나가 결과가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야. 항상 수업하면서 강조했던 것들 나올 겁니다. 자, 바로 이제 이런 거고요. 자, 그런데 이거죠. 자, 공유 결합성 물질을 공유 결합하진 않지만 분자인 게 있어. 공유 결합하진 않아요. 그런데 분자입니다. 뭐가 있지? 자, 공유 결합하진 않지만 분자야.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금속이지만 공유 결합은 안 해. 네 번째, 이온 있어. 자, 이온은 전하를 띠는 입자입니다. 전하를 띠는 입자. 그럼 전하를 띠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전자의 이동이에요. 그럼 전자의 이동이니까 어떤 개념하고도 연결될까? 산화 환원 개념.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 자, 그래서 요 개념도 같이 연결이 돼. 산화 환원 개념. 그래서 전자의 이동과 관련된 건데, 그럼 왜 전자가 왜 이동할까? 바로 헬륨, 네온, 아르곤. 얘네들 비활성 기체, 얘네들의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옥대 규칙이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러한 전자가 2개, 10개, 18개가 돼야 돼.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원자는 전자를 잃고 양윤이 되고, 어떤 원자는 전자를 얻고 음연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금속이 전자를 잃고 양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속이 전자를 잃고 양윤이 돼. 자, 리튬은 전자 3개니까 어떻게 된다? 전자 하나를 잃고 일가 플러스 양윤이 돼야 돼. 그치? 그럼 우리가 상대적 전하량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전자 1개를 잃었다는 얘기겠지만, 양성자가 3개니까 플러스 3이고 전자는 2개니까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그치? 바로 그래서 전하량도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이 1 플러스가 플러스 1. 그러니까 이게 전하량으로 같은 거지. 자, 뭐라고 읽어? 그치. 리튬이온. 그래서 그냥 원소 명칭에다가 이온자 붙이면 돼. 원소 명칭에다가. 그럼 알루미늄은? 전자가 몇 개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자 번호가 바로 나와야지. 13개잖아. 13번. 그 10개가 되기 위해서는 전자 3개를 잃는단 말이야. 그래서 3가 플러스 또는 플러스 3의 전하량, 알루미늄 이온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식이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화살표가 들어가잖아. 그럼 이쪽이 반응하는 물질이고 이쪽이 오른쪽에 생성되는 물질이거든. 그치? 자, 반응물에 플러스 뭔가가 있으면은 얘는 얻는다는 뜻이야. 또는 흡수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에다 플러스 에너지면 반응물이 에너지를 흡수했구나.